입니다. 자, 오늘의 와운트 한번 가볼까요? 어제 읽어드렸던 책 이어서 갈 거예요. 읽어드렸던 책. 자, 원하는 대로 산다. 어저께 거 안 들으셨던 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죠.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간다. 이렇게. 자, 오늘은 뭐라고 적을 거냐면 가슴 뛰는 5분, 가슴 뛰는 두근두근 가슴 뛰는 5분을 만들자. 두근두근 가슴 뛰는 5분을 만들자. 여러분들의 노트에 이곳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두근두근 설레는 5분을, 두근두근 가슴 뛰는 5분을 만들자. 두근두근 가슴 뛰는 5분을 만들자. 어떤 걸 만들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원하는 미래만 선택을 하면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뭔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늘 지금도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이 내용은 진짜 괜찮다 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늘 했던 거지만 이 부분은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을 놓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참 좋은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소원을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의 미래를 선택을 하고 그 미래에서 과거로 시간이 흐른다면 원하는 미래를 딱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소원이 뭐야? 내가 원하는 미래가 뭐야? 구체적으로 그걸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번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번 뭐냐? 자, 니즈를 소원과 착각하지 말라. 너무 중요해요. 니즈를 소원과 착각하지 말라. 니즈가 뭐야? 니즈는요, 생리적, 신체적 욕구라는 거예요. 예를 해도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뒤에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여러분들의 니즈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 날씬하고 싶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예뻐해 줄 거야, 좋아해 줄 거야, 이런 것들. 내가 뭐 돈을 500만 원을 벌고 싶어, 뭐 1억을 벌고 싶어, 이러면 내가 굶어 죽지 않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니즈가 들어가지 않은 채 그냥 나는 그저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보다 좀 더 개운한 내 몸이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이 꿈, 뭐 피아노를 치는 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나는 그 피아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의 음악을 전하는 거,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보고 내 이 음악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웃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것이지, 거기다가 나의 어떤 요구 충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니즈를 넣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되게 괜찮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러면은 내가 좀 더 인정받겠지, 이러면은 내가 좀 더 굶어 죽지 않겠지, 식욕이 조절되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인정을 해주겠지, 이런 게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또 나도 모르게 내 꿈들을 타인의 눈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렇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감정이, 내가 원하는 것들에 감정이 붙는다면요, 소원 실현 과정에서 죄악감에 쫓기거나 경쟁이 발생해서 실현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꿈을 꿀 때요,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요, 돈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또는 이렇게 돈을 벌고 싶다에는
대체적으로 다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러면 굶어 죽지 않겠지. 이러면은 평생 뭐 잘 살 수 있겠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 접는 소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꿈을 이뤘을 때요. 굶어 죽지 않겠지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무엇을 하느냐. 그냥 굶어 죽지 않겠지가 아니라 이 돈으로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고 또 이 경험을 타인에게 나누고 또 이 돈으로 인해서 타인으로 함께 경험을 하며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그런 그 자체가 즐거워야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거야. 알아주는 사람이 될 거야. 유명해질 거야. 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별표죠.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책 중에서는 그냥 대체적으로 다 보면요. 우리가 늘상 읽어왔던 자기계발서인데 몇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저께 얘기해드렸던 것과 바로 오늘 이거였어요. 그래서 소원을 명확하게 한다 1번에 니즈와 소원을 착각하지 말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얘기해드렸던 거 2번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두근거릴 소원으로 하라.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돈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어가 단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있으면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즐거울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함께 즐거울 것인지를 소원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소원이 나만 좋을 일, 또 좁은 범위, 그냥 나의 가족들, 이런 좁은 범위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넓은 범위, 내가 이걸 이루어졌을 때 내 주변 사람들, 나 함께 하는 사람들, 우리 유치원 사람들 얼마나 좀 더 행복할 수 있을지 범위를 넓혀보고 확장시켜보는 거예요. 자, 도달점의 이미지와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게를 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나는 어떤 가게를 오픈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지, 내가 오픈한 이 가게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또는 이 가게로 인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매출을 얼마를 얻고 싶고 여기에 내가 함께하는 일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스태프는 몇 명이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이걸로 인해서 내 가게에 오고 가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행복할지를 함께 꿈꾸는 거예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난 가게를 오픈하는데 매출이 얼마면 대체적으로 가게가 유지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매출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내 꿈에는 가게가 유지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내 이 가게를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내가 정확히 이 매출을 원하는 이유는 내 유지되는 걸 떠나서 이 매출이 되었을 때 나는 내 가게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게에 오는 사람들을 훨씬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 매출을 원하는 거예요. 단지 월세 내고 뭐 세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매출은 이 가게를 유지함으로써 또는 이 매출로써 내 가게에 어떤 경험을 더하고 뭐 어떤 것들을 더 보탬으로써 단지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게에 방문하는 사람들, 내 가게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새로운 경험을 주고 서로 새로운 설레임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나는 이 매출이 필요해 라고 더 위에 상위 단계의 꿈을 꾸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달성했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지표를 좀 설정을 하래요. 그래서 뭐 개업한다, 책을 출간한다, 사원을 5명 둔다, 배우자와 함께한다, 매상이 얼마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실현하고 싶은 기한과 타이밍을 조금 명확하게 하래요. 몇 년 안에, 몇 년, 몇 월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요, 큰 꿈도 만들지만 그 안에 작은 것들도 오늘 몇 시에,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죠. 오늘 11시에, 오늘 5시에, 이렇게 할 거야. 작은 범위에서부터 꿈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놓고요. 그냥 다음 주, 그 다음 몇 월. 그래서 먼저 처음엔요, 아주 먼 미래의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뭐 한 달 뒤, 일주일 뒤, 내일, 오늘. 이렇게 해서 폭을 좁혀보세요. 좁히는 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멀리 먼저 큰 걸 하나 잡아놓고 중간 이렇게.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 나머지 것들은 제가 뭐 늘 우리 항상 했던 얘기였고, 니주와 소원을 착각하지 말라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루는 이 소원들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을지, 내가 왜 이걸 이뤄야만 하는지, 이걸 이뤘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할지를 그려보는 거. 내가 단순히 건강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면 누가 좋을까요? 나의 식구들이 좋죠. 나의 식구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의 아이들과 더 신나게 놀 수 있고요. 내가 좀 더 걸어다니면서 조금 더 같이 여행을 다닐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아이들과 나의 신랑이 행복해하면 어떨까요? 나의 아이들이 또 그곳 친구들한테 가서 더 긍정을 나누겠죠. 행복하니까, 엄마가 행복하게 해주니까 밖에서도 웃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신랑을 즐겁게 해주면 내 신랑이 또 바깥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긍정을 나누겠죠. 내가 이 긍정을 내 식구들한테 나눴는데 내 식구들은 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을 나눌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몸이 건강해서 좀 더 맨날 가까운 슈퍼만 갔어요, 내가. 근데 이제 다리가 건강하니까 뭐 멀리 있는 슈퍼에 가서 이번에는 멀리 있는 슈퍼 사장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더 멀리 있는 동네 주민들한테 나의 행복함을 전할 수 있겠죠. 별거 없어요.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넓은 범위가 가거든요. 그래서 뭐 넓은 세상 사람들한테 날 뭐 해야 되지? 아직 내가 그런 생각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비 효과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오늘 웃었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을 할까? 내가 내 주변의 회사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었을 때 또 이 사람은 또 그것들을 나비 효과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게 주변 사람 뭐 많은 사람들한테 소원을 두근거려라 하면은 갑자기 막막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복하지? 그러면서 이러면 잘 안 이루어진다는데 갑자기 슬퍼진단 말이에요.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웃으면 일단 누가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웃으면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이 행복하겠죠. 그죠? 웃잖아요. 같이 웃잖아요. 적어도 내가 짜증만 안 내도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내가 아주 말한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적어도 짜증만 안 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 일과가 훨씬 더 웃으면서 보내겠죠. 내가 짜증을 안 냈으니까. 근데 짜증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사랑해, 고마워, 존재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오늘 좋아 이러면서 더 설레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것이니까. 사실 짜증이 짜증을 전하잖아요. 내가 짜증을 내면 이 사람 오히려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짜증 낼 수 있고, 우리 신랑이 딴 데 가서 짜증 낼 수 있고, 일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나중에 영향이 이렇게 미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오늘 신나요, 웃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사랑해, 응원해, 파이팅 하면은 웃으면서 갈 것이고, 오늘 웃으면서 행동했던 것들이 이 아이가 오늘 집중이 잘 되면 공부가 더 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 것이고, 우리 신랑은 또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좀 더 일의 능률이 좋아서 여기에 어떤 실적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나비 효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가슴 뛰는 5분을 만들어 보자 해요. 가슴 뛰는 5분. 자, 여기 첫 문장에 있는데요. 소원 실현을 위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데요. 이분이.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는 일을 최소한 하루 5분이라도 하세요.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는 일을 하루 최소한 5분이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원하지만, 나는 이런 걸 원해 라고 하면서 소원을 그리지만 하루 중에 단 1분도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요, 그것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무언가 노력을 했을 때 설렐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지금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가
로또 1등이 당첨이 됐어요. 1등 당첨된 것을 정말 알아. 근데 그 당첨된 돈을 받으러 가려면, 이게 제가 꽁기습 초창기 때 얘기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내가 로또 당첨된 것을 정말 알아. 근데 당첨되는 돈을 받으러 가는 그 길이요, 좀 멀어요. 꾸불꾸불해요. 산도 한 2개 건너야 돼요. 근데 내가 확실히 그걸 받는다는 걸 확실하고 알면 그 길이 힘들까요? 힘들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죠. 왜? 내가 그거 여기 건너면 좀 힘들지만 참고 넘어서면 분명히 내가 로또 저 당첨된 금액을 받는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받을 거니까. 그러면 뭐 산 한두 개가 어렵겠어요? 좀 시간 걸려도 가겠죠. 돈 받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책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어차피 나한테 올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럼 어차피 받을 거니까 그 중견의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은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슬프지 않은 거예요. 왜? 당연히 받을 거니까. 그러면 나한테 주어지는 오늘 모든 환경들을 설렐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내가 이거 이렇게 가면요,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내가 선택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치만 우리는 자꾸 까먹거든요.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뭘 해요? 아침, 오전 2분을 연습하죠. 우리는 5분보다 더 적은 걸 연습하죠. 하루 1분, 1분씩 두근거리는, 설레이는 것들을 연습을 하잖아요. 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유라가 하라니까. 제가 하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 1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낸 모든 것들이 우리 미래를 만드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보내는 그 시간들은 내 이 미래로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생각들을 해주면서 설레일 수 있게끔 보내줘야 되겠죠. 좋은 에너지를 보태줘야 되겠죠. 그쵸? 내가 보내는 이 시간들을 왜 보내요? 내가 선택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하루에 5분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 뛰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소원 실현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소원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 중 하나는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러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든지 해야죠. 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전원을 켜지 않으면 컴퓨터가 구동되지 않는 것처럼 에너지가 부족하면 소원 실현을 위해 행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두근두근 설레는 일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일을 하면 에너지가 계속 충전이 됩니다. 자,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주어진 일, 되는 대로 살자라고 하기 때문에 두근두근 설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두근거리지 않다면 요령을 강구해서라도 즐거운 방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뭐 해요? 두근거리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집 일할 때 막 짜증 나잖아요. 일할 때 그래도 나 억지로 일하고 있는데 별로 두근거리지 않는데 어떻게 일 두근거리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머리에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관념 자체,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일할 때마다 나의 능력은 상승되어 갑니다. 나는 나의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내 일을 이렇게 즐겁게 하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나한테 제공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즐겁게 일하면 일할수록 나의 일을 정말 즐겁게 책임감 갖고 재밌게 일할수록,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동료들하고 즐겁게 일할수록 나에게 새로운 기회들이 자꾸 찾아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즐겁잖아. 내가 오늘 주어진 나의 일을 훨씬 더 즐겁게 일했을 때 우주의 나의 통장에 어떤 기회들이 크게 제공되고 금화가 저축이 되고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기회들이 자꾸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더 설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의 삶에서 계속 내 삶이 똑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가슴 뛰는 설레임을 만드냐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이 바꿔지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바꿔지면 나의 감정이 바꿔지는 거고, 나의 감정이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하루지만요, 나의 행동,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놈의 설거지라고 했다가 즐거워, 내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먹고 이 에너지들이 내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 살아나서 긍정의 에너지, 깨어남의 에너지들이 가득 채워졌구나, 내가 먹는 이런 그릇들을 즐겁게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나는 설거지하면서도 몸의 근육 하나하나가 또 살아나고 있네. 어머나, 아까 먹었던 이런 에너지들이 또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 사이사이에 슉슉슉슉 에너지가 들어가는구나. 어머나, 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기운이 넘치네. 이 기운 넘치는 에너지로 이따가 우리 아이들 또 내 사람들 만나면 방긋 웃어줘야지. 내가 이렇게 웃으면 또 저 사람들도 저 웃음을 전하겠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씩 한 번에 이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번에 이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저거 잘 안 되는데 라고 하지 말고, 우울하면 조금 더 덜 우울한 단계, 화가 나면 조금 더 화가 풀리는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저 내가 여기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 늘 우울한데요. 난 늘 슬픈데요. 근데 갑자기 두근두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우울하면 안 된다는데, 두근두근 해야 되는데, 나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죠. 자, 나의 단계에서 요만큼만 올라가면 돼요. 그럼 뭐다? 제일 1번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매일 얘기하는 거, 우울해도 괜찮아요? 화나도 괜찮아요? 슬퍼도 괜찮아요? 인정.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 내가 지금 우울한 것도,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감정들로 나한테 알려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구나. 받아들이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먹기가 아니고, 지금 내 그대로 나한테 알려주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내 모든 상황, 감정, 어떤 몸 상태를 직시하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것도 되게 내가 감사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럼 내가 여기서 요 윗단계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연습하면서 내 미래를 선택하세요. 오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나의 미래를 선택하면서 나의 감정을 두근두근 떨리게 행동과 나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 실천, 여러분들의 생각 실천을 바꾸면서 나의 감정을 바꾸고 두근거리게 만들어주고, 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나비 효과처럼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나 하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 지구가 행복해지는 삶, 얼마나 너무 좋아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나의 웃음이 저 건너, 저기 태평양 건너의 사람들도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건너서 그쵸? 자, 저도 우물을 파고드는 성격이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유랑님 덕분에 저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네요. 그냥 저는 뭐든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라는 방향성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제 명리학 공부하면서 요즘에 되게 더 행복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전에도 뭐 상담 같은 거, 감정 상담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는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근데 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타고난 부분이 그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어떤 사업 상담이라든지 감정 상담이라든지 이런, 또 그 안에 사실은 폭식증이라든지 이 사람의 먹는 식습관이 그 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글자들을 통해서. 원래 이 사람은 그냥 충분히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맞아요,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제 애들이 너 진짜 잘 먹는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사주 안에. 근데 그런 사람이 다이어트 때문에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억지로 적게 먹으려고 하니까 감정 상태도 엉망이 되는 거고 몸이 더 아파지는 거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의 내 몸에 맞는 체질에 맞게끔 약간 그것에 맞게끔 먹어주면서 충분히 남들보다 더 잘 먹는 게 그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스트레스로 받으면서 나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 그 글자 안에 다 보이는 게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더 즐거울 수 있을까로 생각해서 풀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어제도 그렇고 저 그전에도 그렇고 막 웃고 가시는 게 참 이 공부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공부가 사실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여러분도 나눠보면 알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저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즐거운데, 아침마다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제가 이렇게 별거 아닌 제가 이렇게 이거 조금 나눴는데 어머 저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네, 너무 즐거워하네, 우울했던 방향성이 어떤 한 줄기 빛을 갖고 행복해하네 라고 했을 때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기쁨을 나눠야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사주를 보고 그냥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봐도요, 이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미 뭐 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미 다 내 안속에 빛이 다 있어요. 다 빛남이 있어요. 빛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내가 알아주면 되는데 자꾸 나를 낮추거든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뭘 더 잘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무언가 뭐 다 이 사주예요. 괜히 그렇게 태어나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타인에게 이롭게 우리의 감정들을 타인과 함께 이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뭐 하나는 내가 갖고 태어났어요. 분명히 내가 무엇 하나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부족한 건 뭐냐면 삶에 있어서 배우라는 거예요.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럼 나는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는 게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타인의 감정을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조금 더 마음 홈트해서 내 마음의 이 성장들이 레벨이 되면요,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울지 않고요, 타인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의 레벨을 높이는 연습, 마음 홈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 공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레벨을 높여주면 지금의 힘든 것들이 타인을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누군가 미워서 두통까지 겪고 있어요. 유라님의 남이 미울 때라는 유튜브를 여러 번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미워하는 이유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것과 제 부족한 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은 너무 쉽게 얻은 것 같거나, 또는 비합리적으로 얻은 것 같거나, 내가 갖고 싶은 걸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하지 않았던 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저렇게 하지 않았나,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약간 삐뚤어졌을 때, 근데 삐뚤어졌는데 쟨 저걸 갖고 있네 라고 했을 때 조금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것과, 어쩌면 그런 것들을 나한테 보여줬잖아요. 내가 지금 감정 컨트롤 하라는 것을, 어떻게 감정의 레벨을 높이라는 대상이 나한테 나타났다는 건 행운의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감정 컨트롤을 잘 해나갔구나. 이 단계를 내가 미션 클리어 할 수 있는 행운의 열쇠가 왔구나. 이걸 잘 클리어하면 나는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이 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면서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미션을 잘 클리어하면서 그 감정에서, 미운 감정에서 행복해 라는 감정에서 바뀌게 되면요, 은정님은 한 단계 레벨업 하시게 될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 레벨업, 이 중간 단계 다가갔어요. 그동안 매우 잘하신 거거든요. 자,
이 올라갈 단계만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축하할 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응원할게요. 그냥 매 순간이 진짜 감동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얘기했던 게 사실 여기 다 남아 있잖아요. 그죠? 다 남아 있어요. 뭐 아마 돌이켜서 옛날 방송 보면 얘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라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같이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고 나면 옛날에 저도 부족한 사람이었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나고 보면 또 제가 좋아져 있다는 게 제 스스로 체감이 되고, 그냥 이게 늘 감사해요.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머, 유라님 좀 더 예뻐졌네. 뭔가 저 사람 달라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도 달라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 사람은 모르죠. 이렇게 또 다가가다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 포인트 이렇게 가다가 어떤 문이 열렸는데 그게 올라가는 문이 아니라 내려가는 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좌절할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돼요. 저도 늘 저를 다시 돌이켜 보려고 그러고 다시 내가 어저께 어떤 행동을 했나 어떤 말을 하고 있나 자꾸 저를 돌이켜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저 봐라 저 유라 봐라 저 봐라 저 지금 저 방향성이 저게 아닌데 라는 게 혹시 느껴졌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매일 새벽에 이렇게 함께 즐겁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설레이는지 몰라요. 진짜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 주도하에 이 오늘 하루를 만나는 삶, 설레이는 삶, 두근거리는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